자, 이번 시간에는 다중이 없어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문제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소방장만 해당됩니다. 장만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체크를 하지 않고 여기 위험물 안전관리법 뒤에 이렇게 부록으로 넣어놔 두었습니다.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다특 제가 그랬잖아요. 다특법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한 문제로 틀려서는 안 된다. 그죠? 분량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써가지고 공부하시면은 거의 다 맞출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죠. 1번에 지금 보기가 잘못되어 있죠. 보기가 잘못돼 가지고 보기 안에 지금 답이 있습니다. 내용 보면은 자, 목적이죠. 총칙에 있는 내용인데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재산,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의 설치, 유지, 안전관리와 그다음 뭡니까? 화재 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 배상 책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정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여기에서 빠진 부분은 화재 위험 평가하고 그리고 화재 배상 책임이 빠져 있지만은 또 이런 문제는 오면은 이제 다른 데서 갈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 1번 같은 문제는 답이 2번이죠, 그죠? 화재 위험 평가, 화재 배상 책임 보험 해가지고 답이 2번이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음 중 용어의 정의가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1번이죠. 다음 1번 보시면은 보기 1번에 다중이용업이란 데 있으면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다중이용업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중이용업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 많은 다중이용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만을 우리가 여기에 다중이용업 우리가 이게 뭡니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다중이용업으로 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정하지 않는 것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가 중요합니다. 다중이용업이라는 것은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업을 말한다. 영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은 다중이용업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업이 어떤 것이라는 내용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한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 정의에서는 이러한 것을 다중이용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정도로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안전시설 등이 있습니다. 안전시설 등이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의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죠? 자, 소비자 영업장 내 피난 통로 안전시설 되어 있는데 소비자 영내 안전시설, 그죠? 소비자 다음 중에서 안전시설 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했을 때 여러분이 답을 찾아주셔야 되죠. 1번 소방시설, 2번 비상구, 3번 영업장 내 피난 통로, 4번 그 밖의 안전시설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말은 바꿀 수 있겠죠. 영업장 내의 내부 피난 통로 아니면 영업장 피난 통로, 영업장 피난 통로라면 틀렸죠. 영업장 반드시 내부입니다. 이게 내부라고 되어 있어요. 영업장 피난 통로 이렇게 하면 요거는 틀렸다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의에서 말하는 것은 토시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업장 내 내부 피난 통로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밖에 안전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비자 외울 때 소비 영내 안전시설 이렇게 안전시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소비 영내 안전시설. 그래서 요거 안전시설 등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거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요거는 맞는 내용이죠. 맞는 내용입니다. 보기 3번 볼게요. 3번. 실내 장식물이라는 데 있습니다. 실내 장식물은. 그럼 실내 장식물은 뭘 말하는 것이냐? 건축물 내부의 천정,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천장과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법에서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주는데 천장과 벽에 설치하는 것 돼 있으면은 요게 설치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대부분 다 대통령령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설치하는 것 해가지고 이거의 기준 세부적인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은 아니 요게 규칙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시나 이런 내용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기준 법에서 정한 세부적인 기준 그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보면 대통령령에서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총리령 이렇게 돼 있죠. 총리령에서 틀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실내 장식물이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천장하고 벽이에요. 그럼 바닥은 어떻게 됩니까? 바닥은 아닙니다. 바닥은 아니에요.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또 하나 있죠. 밑에 보시면은 밀폐된 구조가 있습니다. 밀폐된 구조 영업장이란 어떤 경우냐? 밀폐된 경우 지상층에 있는 것입니다. 지상층. 지하는 아닙니다. 지하는 당연히 사방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밀폐된 구조 영업장이라고 할 의미가 없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밀폐된 구조 영업장이라는 것은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 중 채광, 한기, 통풍,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 법에서 말하는 정의에서 말하는 것 중에서는 여러분들은 직상에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상 여기 중요하죠. 지상에 있는 다중이용업소 중에서 자 햇빛이 들어오느냐 안 되느냐 공기순환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한기, 통풍, 피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영업장 중에서 간로해 가지고 다음 중에서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1번 채광, 2번 한기, 3번 통풍, 4번 피난, 5번은 뭘 할까요? 뭐 보기 5번이 있다면은 5번은 그냥 출제자 마음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밀폐 구조 영업장이라면. 그러면 세 번째 하나 더 구조 기억한다면 뭡니까?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죠?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적인 내용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기준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총리령을 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시설 등 같은 경우에 소비 영내 안전시설인데 방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염 틀렸다 그러죠. 채광, 한기, 통풍, 피난, 방염이라면 어떻게 방염은 틀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또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것 같아도 사실 이렇게 용어의 정의는 토시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공부하다 보면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자, 특히 다 특법은 더 그렇습니다. 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3번이면 다음 중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것은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지상층의 휴게 음식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영업장 면적과 관련해 가지고 숫자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휴게 음식점 또 뭐가 있던가요? 휴게. 그 다음에 제과점, 일반 음식점 이렇게 나오죠. 기억됩니까? 있습니다. 요거는 면적이 있었어요. 뭐냐? 영업장. 제가 이론할 때도 이야기했죠. 영업장 연면적입니까? 바닥 면적입니까? 바닥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이 얼마? 얼마였습니까? 그렇죠. 100이죠. 100. 그런데 단서가 있으면 지하는 얼마였습니까? 지하는 60이죠. 그죠? 지하는 66. 20평이죠. 66평방미터 됩니다. 자, 요거 이상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 다중이용업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은 휴게 음식점인데 휴게 음식점이 예를 들어 뭐 라면 그냥 라면을 간단하게 이렇게 떡볶이 팔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음식점이에요. 그러면은 뭐 커피 먹고 간단하게 음료수 먹고 할 수 있는 이런 휴게 음식점인데 이게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 55회비밖에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다중이용업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아니다. 그럼 일반 음식점인데 지상이 있어요. 지상이 있는데
지상에 예를 들어 66캡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같은 66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하면 66 해당된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해당이 안 되죠. 얼마 이상이래요? 100캡이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영업장 면적이 요 영업장 면적이라는 것은 발악 면적을 말하는 거죠. 발악 면적. 영업장 면적이 발악 면적이 150캡인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있어요. 지상 2층에 있으면은 100캡이 이상이 되면은 지상에 있는 100캡이 이상이니까 휴게 음식점은 다중영업소가 된다죠. 된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막 150을 안 하고 90을 했다 이러면은 해당이 없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휴게주점, 유흥주점 면적에 관계없이 합니다. 산후조리원도 면적에 관계없이 해요. 스포츠 마사지대인데 마사지하고 비슷한 게 하나 있었죠. 뭐가 있습니까? 안마시술소가 있어요. 안마시술소. 이거는 포함이 되는데 스포츠 마사지는 해당이 없어요. 없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요거는 다중이용업소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자, 스트레스가 팍팍 차면은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차면 어떻게 해요? 자,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자,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또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게임을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또 목욕을 한다든지 찜질방에 가가지고 찜질한다. 자, 이런 부분이죠. 이거 전부 다 뭡니까? 다중이용업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외우시라 했죠, 그죠?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이 또 그때그때 그 파트별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그냥 대략적으로 본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또 이거 했습니다. 노고단이죠. 노고단 노고단 안마산에는 실내 골프 사육장이 있다. 자, 이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노고단 안마산에는 실내 골프 사격장이 있다네. 골프 연습장이 아니라 사격장입니다. 앞에서 이거에 해당이 있고 그 다음에 노고단데 이거 뭐 노래 연습장, 이거 뭐 고시원, 단란주점, 이거 뭡니까? 안마는 그죠? 안마시술소, 산후조리원, 실내 사격장입니다. 실내 사격장, 그리고 골프는 골프 연습장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기억을 해 두시라 했습니다. 노고단 안마산에는 실내 골프 사격장이 있다. 그리고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먹고 마시고 뭐 노래 부르고 게임하고 영화 보고 목욕탕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요게 지금 다중이용업소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기억해 두어야 되는 게 또 있죠. 또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뭘 또 할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구분해 두셔야 되는 게 면적으로 구분하는 게 있죠. 면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거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그리고 제과점이 있습니다. 제과점이 왜 여기에 속할까요? 제과점 단순히 그냥 빵만 파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빵을 굽기 위해서 뭡니까? 실내에 좀 큰 데는 제가 그 주방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제과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적과 관련된 부분은 이런 부분 있죠. 그래서 100캡이하고 상에 따라서 발악 면적 100 아니면 지하 같은 경우는 66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원 제한이 있죠. 인원 제한을 가지고 이렇게 다중이용업소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목욕장이 있습니다. 목욕장은 수용인원 얼마입니까? 수용인원 100명, 그죠? 100명 이상인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목욕장 있고 찜질방인데 찜질방은 그냥 뭐 이렇게 인원과 관계없죠. 찜질방 허가를 인원과 관계없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욕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욕탕. 그거 보면은 이제 조그만하게 뭐 맥방석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찜질방하고는 좀 다른 이런 경우에는 수용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학원 있죠.
학원을 기본적으로 이제 300인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0인 이상. 근데 이제 여기 기본이고,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뭐 건물을 연동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또 세부적으로 보셔야 되고 일단 일반적인 상황을 가지고 본다면은 지금 이렇게 크게 또 두 가지로서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요거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요 인원도 마찬가지죠. 인원수에 따라서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3번과 같은 문제는 상당히 잘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잘 출제가 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다중영업소 중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장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은 이렇게 해놨어요. 자, 요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 다중영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지만은 우리가 지금 뭘 하느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일반주점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요거는 소방법이 없으니까, 소방과 관련된 법이 아니니까, 우리가 다특법이 아니니까 이건 필요 없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충분히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휴게는 어때요?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음식을 판매하는 겁니다. 라면을 팔고 우동을 팔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일반 음식점이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여러분이 음식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식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주류가 판매가 됩니다. 단란은 뭐냐? 단란주점에서 식사하는 사람은 없겠죠? 없습니다. 주류가 있죠. 주류가 있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단란주점은. 그 다음에 유흥이 있죠. 유흥은 뭡니까? 이게 유흥 당연히 식사하는 데가 아니죠. 주류를 팝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흥점에 뭐가 있습니까? 종사자가 있어요. 유흥 종사자. 우리가 보통 도움이라 이야기하는 유흥 종사자. 그죠? 종사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다중영업소 중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어 있다. 어딥니까? 단란주점이 되겠죠. 단란주점. 유흥주점이라는 것은 딱 규정에 정해 있어요. 유흥주점은 이게 들어가야 돼요. 유흥 종사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요거는 유흥주점이 되는 거고, 요 문구가 없다면은 요거는 단란주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또 상식적으로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은 좋아요. 근데 요즘 뭐 단란인지 유흥인지 잘 구분 안 되죠.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요. 세금. 유흥되면 세금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가표가 좀 세라고 그래요. 자,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데가 있습니다. 경보설비. 소화설비는 그러면 해볼게요. 경보설비가 있는데 소화설비는 어떤 게 있습니까? 소화설비. 여기에서는 경보설비 물어봤는데, 소화기가 있고 자동 확산이 있고, 주방에 이제 자동 확산이 달아야 되죠. 그 다음에 면적이 크면 뭘 합니까? 간이 스프링클러 이게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소화설비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경보설비예요. 경보설비는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 밑에 보니까 비상 배열 자동화재 탐지설비, 가스 뉴스 경보계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벨비자가요. 벨비자가. 뭐 비자 이게 벨 건가 보죠. 그죠? 벨비자가 이렇게 물어보는, 경상도 사투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로 좀 사투리인데 이거는, 그죠? 벨비자가 이렇게. 벨은 뭡니까? 여기 보시면은 비상 벨 설비인데, 그냥 비상 설비에, 비상 경보 설비에 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벨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상 벨 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B는 뭡니까?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있죠. 이게 쉽게 말해가지고 말을 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냥 뭐 B자는 열어도 되고 안 열어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 벨 설비 돼 있는데, 벨비자가 B자이면 또 헷갈릴라 이거. 아, 요거는 조금 뺄까요? 빼고 벨자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벨 가자 해야 되겠다. 가자. 그죠? 벨 가자. 이게 훨씬 더 낫겠네요. 그죠? 경보 설비에 비상벨 설비, 가스 뭡니까? 가스 누슬 경보기, 그리고 요거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벨 가자. 이게 훨씬 더 낫네요. 그죠? 벨 가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경보 설비는 어떤 게 있냐면은 소방 시설에 있는 우리가 설치 유지법에 있는 경보 설비를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다특법에서 말하는 벨 설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벨 설비 아니고 경보 설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경보 설비에는 벨 가자가 있다는 거예요. 벨 가자. 여기 훨씬 더 낫네, 그죠? 벨 가자. 그래서 벨 가자가 아닌 거 뭡니까? 비상 벨 있고 가가가 있고 그냥 자동화 설비가 있죠. 그러니까 보니까 비상 경보 설비가 없습니다. 경보 설비. 비상 경보 설비. 그냥 경보 설비 안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고 비상 경보 설비는 없어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보 설비 안에는 벨 가자가 있다. 그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문제 보시면은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시설 등 피난설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돼 있으나 피난설비 종류. 피난설비 보니까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왕관기, 피난유도선,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아니, 해당 안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런데 하나가 딱 빠져 있죠. 뭐가 있습니까? 미끄럼대, 비상조명등, 비상유도등, 왕관기, 피난용 트랩 돼 있는 피난용 트랩은 이렇게 지하에서 올라오게 평상시는 없다가 뭐 이렇게 사다리를 위에 천장에 달린 걸 딱 내려가지고 올라가는 이런 구조인데 사실 이런 거는 유사시에 누가 내리고 누가 올리고 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요거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보면은 거의 보면은 딱 고정된 시설이 돼가지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가 되어줘야지만이 피난 설비로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난용 트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끄럼대, 피난 사다리, 구조대, 왕관기, 피난 유도선,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이런 부분들이 소방 안전시설의 피난 설비 종류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 설비 종류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이런 게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안전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안전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소비 영내 안전시설 돼 있죠. 그죠? 영내 안전시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 영내 안전시설이 아닌 것만 찾으시면 돼요. 근데 보니까 뭐가 아닙니까? 활동설비가 나오죠. 3번. 그래서 이런 거는 앞에서 했던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나옵니다. 답이 바로 나오죠. 그죠? 7번 같은 경우에 소활동설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8번 다중이용업소의 실내 장식물이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죠. 실내 장식물은 건물 건축 내부에 천장 앞에서 천장이라든지 아니면 벽이 있죠. 바닥은 어떻습니까? 바닥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게 했는데 여기에 또 가구류가 있습니다. 가구류. 요 해당되는 다음의 물품,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물품인데 그 다음에 가구류 해가지고 가구류 보면 옷장, 천정, 식탁, 그 다음에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 의자, 빛, 뭐 계산대 이런 거 요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너비가 10cm 이내 10cm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0cm 이하. 이하의 반자 돌림대. 돌림대는 어떻게 한다고? 요 두 개는 제외한다죠. 제외한다. 자, 요거 안 적히시면 적어볼까요? 이게 보면은 옷장, 그 다음에 책상, 의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식탁, 계산대,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뭐 책상이나 의자나 이러면 사무용까지 다 포함. 쉽게 말해가지고 나무로 만들었는데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움직이는 테이블도. 이런 것은 가구류도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 가구류지만은 이런 거는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비 10cm 이하의 반자 돌림대. 천정에 보면은 천장이 이렇게 쭉 되어 있으면 여기 모양을 내기 위해서 반자 돌림대를 이렇게 돌립니다. 그죠? 자, 이런 것도 10cm 이하라면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당이. 그러면 여기에 상세 실제 실무에 가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가구류이라면은 이렇게 딱 문구를 보면은 다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 움직이는 거, 그게 전제인데 이게 북박이를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북박이장.
근데 북박이장인데 이것을 옷장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경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의자 있잖아요. 의자 같은 경우에도 고정을 해가지고 식당 같은 큰 식당 같은 경우는 벽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식당 의자를 이렇게 만들어요. 나무를 가지고 그 MDF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 위에 이제 쿠션을 얹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 의자라고 해가지고 뺍니다. 이렇게 이거 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빼버리면은 방임할 것도 없어요. 사실 너무 많아요. 이게 이런 거는 빼면 안 되죠.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지 예시를 하면은 어떻게 답합니까? 그것은 관할 소방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문의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답을 하죠. 이런 부분들은 방염을 해야 됩니다. 방염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이제 편법으로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가구리기 때문에 뺀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무에 있어서 이거 빼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말하는 가구류라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고, 성진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는 안 나오죠. 안 나오고 그냥 옷장, 책상, 의자, 뭐 식탁 이런 게 나오면 이것은 제외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내 장식물은 다음 페이지 또 나옵니다. 여기에 써 있는 거죠. 천장이라든지 벽에 설치하는 실내 장식물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이런 것을 제외하고 종이류. 자, 종이류가 나오는데 종이류로 그냥 전부 다 종이가 해당되는 건 아니죠. 보니까 뭡니까? 두께가 2mm 이상인 거죠. 그죠? 2mm 이상인 거. 이게 종이류가 해당됩니다. 2mm 하면 상당히 두꺼워요. 그죠? 이런 것은 실내 장식물에 속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합성 수지류, 섬유류를 주 원료로 한다. 패브릭이라고 그러죠. 그죠? 합성 수지류, 그 다음에 섬유류. 이런 걸 가지고 마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모양을 내기 위해서. 어떤 데는 뭘 가지고 하냐면은, 제가 옛날에 그 완비를 볼 때 보면은 나무예요. 나무인데 뭐 낙엽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낙엽. 그런 걸 가지고 무늬를 만듭니다. 한지에다가, 한지는 얇아요. 한지는 얇습니다. 거기에다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나무 껍질 아니면은 또 뭡니까, 이렇게 나뭇잎을 가지고 눌려가지고 압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듭니다. 참 힘들어요 이거 하기는. 또 어떤 데는 찜질방이었는데, 찜질방을 이제 조금 좀 시골풍을 내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갈대 있잖아요. 갈대를 가지고 이렇게 집 처마를 만듭니다. 시골 이제 난간 이제 이렇게 휴식을 할 수 있게 이걸 가지고 이게 다 돌려요. 이렇게 이런 거 난감합니다. 이게 과연 이것을 방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거 다 보면 또 붙어져 있어요. 이렇게 참 이런 것도 난감하죠. 이런 경우요. 자, 그래 뭐 이거는 이제 담당자들이 그때 제가 어떻게 판단해 가지고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 실제 현장에 가면은 그 사람들 인테리어를 멋있게 하기 위해서 정말 난감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아예 큰 유용주점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뭐 큰 덩치 큰 아저씨들이 운영하는 거, 조폭,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이제 그런 데를 있어요. 보면은 하다 보면은 가면 이제 한 20, 뭐 룸도 한 30개, 40개씩 이렇게 됩니다. 이런 데는 참 이야기는 말은 잘 들어요. 말 잘 듣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합판이 있거나 규정 위반됩니다 하면 딱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불연 재료를 더 씌운다든지 떼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불연 재료 뭐가 있습니까? 유리입니다. 이러면은 며칠 뒤에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 넓은 면적에 전부 다 유리로 가지고 다 덮어버려요. 이렇게. 참 대단해요. 네, 제가 놀랐어요. 다 덮어버립니다. 예쁘게. 뭐냐면은 요즘 유리로 그죠? 흑영하고 뭐 색깔 있는 유리 상당히 많잖아요. 그 위에 그냥 딱 덮어버려요. 그러면은 사실 더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이제 이런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거 종이류 하면은 종이류는 2mm 이상이어야 되고, 합성주류, 섬유류를 주 원료로 한 제품, 그리고 합판 목재가 있습니다. 합판 목재. 3번 같은 경우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 되어 있죠. 접이식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반자,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한 벽체를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접이식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죠? 허범이나 방음제, 우리 영화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아닌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찾으면 되겠죠.
2mm 미만이죠. 미만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틀렸다 이러면 됩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지만은 충분히 출제가 되었고 앞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딱 보면은 단골 출제 내용들이 있어요. 문제에 보면은 그 법에 보면은 이런 거는 단골이죠. 단골. 그래서 이런 걸 틀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건 틀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9번입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업소의 밀폐구조 영업장에서 무창청의 요건에 속하는 것은 됐습니다. 밀폐공간이라는 것은 지상층이라 했죠. 지상층. 지하는 말 그대로 지하로 별도로 규정을 강을 했어요. 근데 2층, 1층, 뭐 지상에 1층, 2층, 3층 지상에 있는 건데 완전히 밀폐를 해가지고 지하와 같은 그런 구조가 되어 있으면은 이것을 지상에 설치하는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밀폐 구조해 가지고 지상에 있는 건물인데 영업장인데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은 이것은 시설을 더 강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무창청의 조건. 무창청이란 뭐냐? 크기는 지름의 얼마예요? 지름을 보면은 50cm 이상. 사람이 최소한 통과할 수 있는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가 되고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계부부 밑바닥의 높이가 1.2m입니다. 요거 시험에 참 잘 나왔어요. 그죠? 자, 이거예요. 이 정도로 이렇게 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깥으로 발이 나갈 수 있고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고 뭐 파괴하는 요 보면은 쉽게 피난할 수 있고 창살이나 그 밖에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아야 되고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가 있어야 된다. 그죠? 들었던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틈을 항할 것 됐죠. 자, 여기에 나갔는데 이게서 그냥 앞에서 사람이 통과할 수 없는 이러한 좁은 공간으로 돼 가지고 문이 있는데 사람이 나가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공간이다. 이러면은 이거는 여기서 제의를 시켜줄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설이 강화가 됩니다. 완전 무창청이다 보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강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무창청의 조건, 그죠? 무창청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해가지고 지금 331페이지 해설 부분 있죠. 무창청이란 지상층 중 당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구부에 됐습니다. 계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돼 있어. 이렇게 나가고 창문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으면 좋은데 없어요. 없게 되면은 이거는 무창청이라는 거죠. 그러면 무창청이라는 거는 그만큼 소방시설이 강화가 됩니다. 강화가. 근데 이제 이게 상실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죠. 건축 준공 당시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소방시설을 강화를 시켜가지고 적용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데 준공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뻥뻥뻥 뚫려 있어요. 뚫려 있어. 그냥 유리창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막아버리죠. 이렇게. 특히 노래방이라든지 유흥주점 같은 경우 그냥 올 다 막아버리죠. 이럴 경우에는 담당자들이 사실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계산 잘 하셔가지고 이게 무창청이면 거기에 맞게 소방시설 다 특법에 의한 소방시설이 아니고 일반 소방시설이 강화돼가지고 적용을 시켜 주셔야 돼요. 이걸 잘 놓칩니다. 사람들이 잘 놓치는데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 일단은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이하가 그죠?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창청의 조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9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번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본계획 할 건데 어쨌든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오늘 9문제를 풀어봤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시험 문제에 될 수 있는 게 엄청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학습 잘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